안녕하세요. 수학감각의 저자 왕세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왜 보는가? 테스트하고 왜 그 결과를 이제 통지를 하고 그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해봐야 아이가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그 개념을 실수할 수도 있고 정확히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틀린 거는 괜찮다고 얘기해 주면 되고, 만약에 모르는 것이었으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이제 짚어줘야겠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생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성적을 매기는데,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최악이죠. 그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 오늘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배운 개념을 이제 퀴즈 형식으로 내요. 대체로 이제 잘하는 아이가 있고, 이게 덜렁덜렁 하면서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로 틀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죠. 그럼 아이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럼 더 볼 수 있다고 해줘요. 그럼 또 봅니다. 그럼 100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좋아요. 야, 여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순서를 매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이가 두 번 시험을 보고 또 틀렸던 거를 완벽하게 다시 고쳐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적으로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0점 받은 것에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노력해가지고 90점이었었는데 또 80점이었었는데 한번 보고 또 실수했어. 그럼 다시 보고 실수를 만회하고 100점 받았다. 노력의 결과로.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1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0명이 다 100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 변별력이 어딨냐 이러지만 그 변별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거든요. 근데 특히 어릴수록은 제 생각에는 모든 아이들이 100점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취욕이 없으면 절대 무엇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취를 느끼기 때문에 조금씩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면서 노력한 결과로 성취를 하고 성취욕을 느껴줄 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잘했다고. 노력한 보답이라고. 첫 번째 한 번 풀어가지고 100점도 훌륭한 것이지만 두 번, 세 번 보면서 그것을 노력으로서 100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성취를 느낀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어른이나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두 번 해가지고 세 번 해가지고 100점 받은 거 별거 가치가 없지. 이러면 벌써 그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행위를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죠.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꾸준하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태도가 훨씬 더 앞으로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수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에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줄 세우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학교에서도 모든 평가가 어쩌면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이유로 대개 학생에게 불필요한 문제, 아주 심화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한두 문제씩이 교내에서도 꼭 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선생님들도 느끼거든요.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내야 되는 것인지, 그 한두 문제가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내신 등수가 좌우되기 때문에 또 안 낼 수도 없고, 약간 이제 이런 아주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면 그런 게 사실 문제는 안 될 거거든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에 꽂힌 달리기 시합이 시작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들. 그런데 2등으로 달리던 6학년 김도영 군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1등을 굳힐 수도, 순위를 올릴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모두 넘어진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아파하는 도영 군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란히 결승점으로 향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어른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제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의 목적은 1, 2, 3, 4, 5등 줄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스포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달리다가 한 학생이 넘어졌는데 같이 들어옵니다.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 보면 협력하는 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훨씬 탁월하다는 걸 알아요. 남들 다 무시하고 1등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남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아는데 사회 시스템, 학교 시스템은 경쟁에 굉장히 몰아넣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이들이 성적에 연연하고,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맞으면 됐고 내가 1등하면 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학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할 때는 이게 저는 그래요.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고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이 점수를 매겨주고 하는데 막 빨간 펜을 쭉 긋고 틀렸다고 하고, 저는 틀렸다라는 행위를 안 해요. 왜? 실수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 실수가 있었네? 그리고 고쳤어요. 그럼 맞았다고 해주면 돼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취를 느끼게 하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인간의 본성은 악하진 않아요. 아이 본성도 그렇고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준 그 본성, 그것은 어쩌보면 선과 악의 개념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회 시스템은 늘상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특히 그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본성은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